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을 맡은 조수민입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4번, 02-2638-3974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화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양재용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양재용 이사입니다. 요즘 그 뉴스 나오는 걸 보면은요, 경제 뉴스에 항상 첫 번째 뉴스 나오는 것이 주로 미국의 경기 침체, 미국의 GDP 성향, GDP 추이, 그리고 금리 인상. 이 얘기가 항상 나오죠. 예, 언제부터인가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세계 경제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특히나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냐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을 곤두쓰고 있습니다. 왜? 세계가 이미 세계화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동조하기는 하되 그들의 체력만큼 우리나라 경기가 과연 탄탄할까? 미국이 헤비급이라면 우리도 과연 헤비급일까요? 우리의 체중이 그렇게 헤비급 챔피언 같이 튼튼할까요? 예,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예, 그 한계점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기재부라든가 온갖 그 경제부 부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비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비상 전략 체계, 비상위원회 이런 것들이 지금 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금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내 자산 관리를 하게 될 건지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주식 한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시간 바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성공 투자의 길로 지금부터 한번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꼭 전문가의 검증 받아보셔서 조금 더 현명하고 현실적인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이야기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예상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오늘 발표가 됐었어야 했죠. 하지만 이 80년 만에 내린 폭우의 이번 대책 발표가 잠정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예, 사실 오늘 이제 현 정권에서 처음으로 이제 주택 공급 대책 250만 원 플러스 알파 어떻게 할 건가를 발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87년 만에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부동산 뉴스만큼은 빠뜨리지 말고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뉴스 중에 전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할 건가 그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이 많죠. 예, 꼭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재건축에 관련된 것들을 이번에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조정해 주겠다. 그리고 안전진단, 그 기준, 커트라인을 규제를 좀 완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공급을 좀 활성화시켜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뉴스는요. 자, 하반기의 집값이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뉴스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예, 미국의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또 나오고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미국의 그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에서 8%대로 지금 꺾여가고 있다. 그리고
기대 심리라고 그러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1년 뒤에 또 얼마나 오를까라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심리를 반영시킨 지수예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년, 3년, 5년치가 나왔거든요. 미시간 대학교하고 또 미국에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고 긍정적인 신호인 겁니다. 그렇다면 물가는 잡힐 것 같다라는 얘기고 그 뒤에는 뭐죠? 경기 침체가 되지 않고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앞으로 계속해서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가파른 금리의 한계점에 도달할 것 같다. 하반기에는. 그렇다면 금리가 더 이상 계속해서 끝도 없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중요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현 정권에서 250만 원 공급을 하겠다. 알파 1을 하겠다. 그러면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했는데 거기는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면제 기준이 현재 3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이상에 대해서 이제 다 세금을 내다시피 전부 다 냈잖아요. 그런데 환수를 당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3천만 원 아니라 1억 원으로 좀 상향시켜 주겠다. 예. 뭐 지금 웬만한 반포 이번에 그 아파트 보니까 7,700만 원 뭐 그 이상의 뭐 그 금액이 뭐 억 단위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몇 억을 내라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재건축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뭐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을 내라고 하니 사람들이 그럴 바는 하지 않겠다. 이래서 재건축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재건축 물량 중에 가장 많은 물량이 있는 곳이 어디다? 일기 신도시죠. 일기 신도시. 예. 일기 신도시들에 대해서 재정 방안, 뭐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예.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에 발표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재건축 안전 진단 그 규제에서 구조 안정성 이게 원래 50%를 30%로 좀 낮춰주고 주거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15%에 30%로 좀 높여서 어떻게 보면 좀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주자. 그래서 빨리 재건축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서울 도심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에 공급이 필요한 곳에 지금 주거 공급을 최대한 하겠다. 그래서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그래서 여기에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또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것도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재개발은 지금 이미 스타트가 잘 됐죠. 재건축이 지금 스타트가 안 돼서 현재 문제인 거죠. 이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이번에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면요. 자, 미국 금리 보시다시피 자 0.25%에서 뭐 쭉 오다가 갑자기 정말 가파르게 거의 뭐 엘리베이터 타듯이 올라갑니다.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점프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죠. 뭐 그 울트라 자이언트 스텝처럼 계속 점프로 올라가는데 그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렇게 지금 2.5%대 금리 지금 역전됐는데 우리나라 또 올릴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도 계속해서 쫓아가기 힘들다. 연말이면 거의 한계점에 도달한다라는 게 일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GDP 성장률 추이인 거죠. 자, 엄청나게 급반등을 했어요. 추락을 했다가 급반등을 했다가 거의 4.5%, 6.3%, 쭉 6.9%까지 오다가 미국 잘 나갔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GDP 성장률 좋은 겁니다. 과거 그 코로나 코비드가 터지기 전하고 거의 돌아간 겁니다. 6.9%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근데 여기서 중국과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면서 마이너스 1.6%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그렇게 경기가 침체되는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미국 정부의 지금 얘기고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2분기, 1분기, 2분기 연속 그 적자가 된다는 것은 경기 침체의 하나의 시그널이다, 신호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분기죠, 3, 4분기. 그래서 올 하반기 때 과연 여기서 어떻게 갈 거냐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장표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이거죠. 바로 금리가 정말 무슨 용솟음 치듯이 올라가는 이것이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아마도 올 3, 4분기까지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오히려 금리를 미국에서는 다운시키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면은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하반기에는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는가?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떨어지는 게 멈춘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가? 바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또 한 번은죠.
공급인 거죠. 자, 입주 물량을 한번 보세요.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을 보면 여러분 보시는 표처럼 어떻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50%라는 게 뭐냐면요. 마이너스 50.8이라는 게 그 10년 동안 2012년부터 21년 반기 평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반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평균 17,000세대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8,300세대. 물량이 너무 적다는 거죠. 예. 근데 인천은 어느 정도 채워졌어요. 문제는 경기도죠. 넘쳐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여기는 공급이 넘쳐나고 경기도권은 공급이 넘쳐나고 인천도 지금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서울을 제한 인천, 경기도 지방이 뭐 양극화가 간다라는 얘기가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외곽 지역과 인천 인근의 지역들이 자꾸만 이렇게 좀 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로 상승하기보다는 보합으로 혹은 하락의 징조가 많이 보인다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반기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뭐다?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양극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서울 도심에 처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재건축 혹은 재개발 혹은 리모델링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중에서 기억하셔야 될 때가 어디다? 가장 빨리 여러분의 기회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고 기회비용을 여러분이 성공 투자를 이어줄 수 있는 곳은 바로 재개발이라는 거죠. 재건축 해도 8년, 10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공공재개발, 일반적인 신속통합기획도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모아타운만큼은 4년 이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새로운 대책이 발표가 되기 전에 최근 거론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내용들 참고하셔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는 각자 상황에 맞는 자세한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움의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처는 어디가 가장 적당한가? 예,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관련된 부분도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특히나 리모델링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아니라 단기 내에 뭔가 내가 어떤 성공 투자의 어떤 길을 좀 찾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모아타운 좀 준비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시가 국토부랑 같이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밀어주는 그쪽에 어떻게 보면 정말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중점 사업이 바로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번쩍 뜨시고 공부하시고 이 부분에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 1억 원에서 한 2억 원 정도 이내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정말 없거든요. 요새 유동성 자금이 다 어디로 갈까요? 정말 모아타운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쪽이 투자처로서는 최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최고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신 분들은 1대1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또 금액은 한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에 지역들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장 다니신 분들 리스트 적어서 한번 오십시오. 제가 함께 비교 검토하고 최적의 방향 가장 투자로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같이 모색하고 찾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십시오. 네, 1대1 대면 상담 예약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빠르게 예약해 보시고 조금 더 현실적이고 또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대1 대면 상담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부동산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02-2638-3974번, 02-2638-3974번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말씀 나눠볼까요? 저는 신흥 1구역에 네, 한 3년 전에 하나 산한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팔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데도 한번 팔아가 다른 데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그 지금 어떻게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성남시에 있는 신흥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소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네. 신흥 1구역에만
내가 1구역이라고 지금, 하셨고 예, 네, 내가 다세대 나와 주택인가요? 있어서 다가구 주택인가요? 다가구 다주택이. 네, 다가구 주택 어.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 네. 보유를 해야 하는지 매도해야 하는지 음.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매도 여부와 타이밍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질문이 많으신가 봐요.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예, 이거하고 또 뭐가 있으신데요? 김포 통진면 수천리에 네네. 제가 97년도에 네. 하나 사는 게 있는데 뭘 사셨어요? 땅을, 부동산을, 아파트를 대농지 어떤 거? 토지 토지 몇 평? 350평이. 어이, 350평. 예. 이거 많이 올랐겠는데요. 예. 97년도면 많이 올랐겠는데. 예. 그 요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신흥 1지구 1구역 쪽에 지금 물건을 하나 갖고 계세요. 그죠? 네. 여기 대지집은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22평이에요. 아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22평짜리 지금 아까 다가구 건물을 하나 갖고 계신데 이거 말고도 지금 김포에 또 토지를 갖고 계시네요. 그죠? 토지는 예. 손님 서울아가도 처음 하나 사는 게 그거였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잘 사셨는데 김포가 지금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제가 볼 때는 조상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렇죠. 저는, 조상이 도와주신 시골-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지금 김포가 저렇게 계속해서 김포 주변에 뭐 검단도 마찬가지고 김포 끝자락까지 지금 전부 다 지금 개발이 되잖아요. 예, 김포 쪽에 웬만한 논밭 갖고 계시고 전담 뭐 임야도 마찬가지고 땅값이 많이 올랐죠. 이 얘기는 뭐다? 가보지도 않아서 잘 모릅니다. 아닙니다. 가서 가격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 오히려 지금 시청자님 뭘 걱정하셔야 되냐면 네. 그 양도세. 예. 그래서 아마 한 45% 이상 내실 거예요. 왜? 97년도에 그때 되면 뭐 한 평당 한 10만 원 했을까요? 한 5, 6만 원 했나요? 맞아, 10만 원 줬어요. 봐요. 예, 10만 원이면 좋은 땅이셨네. 10만 원 97년도에 5만 원 정도 했었는데 10만 원이면 그래도 좋은 땅이에요. 지금은 분명히 여기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그 시세 차익,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네. 금액이 그 흔히 말하는 국세청에서 적어놓은 일반 과세율에서 거의 그 맨 윗단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그래도 내셔야 된다. 왜? 자, 이 땅을 뭔가 이 토지를 갖고 있는 거 지금 이게 두 개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신데, 저는 정답도 말씀드리면 이젠 좀 갈아타기를 하십시오. 갈아타기를. 정답. 저는 갈아타기 정답.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지가 거기에 더 받을 그건 없을까 싶어요. 절대 농지라 가지고. 근데 집은 지을 수가 있는 자리. 자, 좋습니다. 뭘 지을 수는 없지만, 자, 이런 때는 지을 저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절대 농지라 하니까 저 시청자님, 어머님 혹시 그러니까 토지 그를 담보로 연금 드시는 거 아세요? 토지 몰라요. 담보로 연금 드시는 거? 모릅니다. 모르죠. 예. 예. 저 시청자분 잘 들으셨네. 자, 요새 주택담보를 통해서 이렇게 평생도록 연금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 일시에 처음에 돈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종신토록 나오는 게 있고 아니면 일정한 금액을 종신토록 받는 그런 금액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택 그거 하는 거 저거 합니까? 그것도? 네, 그러니까 주택하고 좀 다른 거예요. 주택을 통한 연금 제도는 내 집이 공시지가 9억이 넘어가면 안 돼요. 시세 12억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토지는 전답 과수원일 경우에 그 이제 연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한테 그거를 활용해도 괜찮겠다. 왜? 지금 350평 정도 되면 거기 지금 그 절대 농지라 하니까 건물을 짓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평생토록 어머님 나이가 지금 많지는 않아 보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60세 만 60세 넘어서 여기에 이제 그 아마 지금 이제 저기 있어야 되죠. 74세가 그러시면 이제 65세부터 이제 그게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그 65세 넣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되니까 제 얘기를. 매입이 70이라 가지고.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까? 100년이면 이제 절반밖에 안 사신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인생 2막 시작하셔야죠. 근데 편안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갈아타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흥 1지구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지금 재개발 이슈도 많고 옆에 수진동, 신흥동, 일동, 3동, 태평동 전체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처럼 모아타운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8년도까지 해야 되나? 제가 이주 산다.
그러니까요. 이거 들어간다 하던데. 이게 속 터져요. 이게 속 터집니다. 이거 저 뭐 아시다시피 저 장이동 같은데 지금 동쪽은 다 됐는데 서쪽은 지금 장이 14구역 중에 일부는 지금 30년이 되도록 안 되고 있고 한남 뉴타운 20년이 되도록 지금 관리처분 계획인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렇잖아요. 여기도 지금 가면 또 10년 이상은 가요. 그러면 이 10년 동안 10년까지는 안 가요. 여기는 저거 들어가요. 지금 뭐 시공업자 들어가요. 그거 들어가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되면 10년 이내에는 충분히 자 이제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고 또 뭐가 되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더라도 사업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이주해요. 이사 가는데 이게 아무리 빨라도 1년 걸리고요. 이사하는데 뭐하죠? 멸실 다 때려 부시죠. 그래도 6개월 걸리고요. 그다음 멸실하는데 뭐하죠? 다시 땅 파고 토목공사 착공해서 짓는데 아무리 빨라도 2년에서 또 3년 걸려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무리 빨리 해도 5, 6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10년은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으니까 성남에다 두지 마시고 이거 매도하시고 저는 새롭게 서울 도심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 비용 거기 한번 돌아봤어요. 모아타를. 돌아보셨다고요? 네네. 예. 어디 돌아봤는데 보셨어요? 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던 노량진 13군 가봤어요. 그래서- 근데 물건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네. 좋은 물건들은 저 발 빠른 분들이 이미 다 낚아채 가셨어요. 제가 조금 다리 묶기 조금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시청자님 굉장히 좀 제가 보니까 재테크에 눈이 있으신 분이시네. 이 안목이 있으신 분이에요. 김포도 그렇고 여기 지금 신흥 일주구도 잘 잡으셨고요. 하지만 지금 더 빨리 보시고 잘하셨네. 거기 말고도 또 할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가 있습니까? 많죠. 제가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한번 가려고 정말 신청을 했는데 네네. 토요일이라야 제가 갈 수가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그렇죠. 제가 예약이 우리 꽉 찼어요. 제일 제가 하는 일이 또 그렇지만 애기 그럼에도 보는 거라. 불구하고 한 달 뒤에 오라고 해도 오셔야 됩니다. 왜? 이거는 성공 투자에 정말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그래서 서로가 방향을 찾고 어디를 좀 하시고 좀 서둘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1개월 전에, 2개월 전에 혹은 6개월 전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지금 얘기했던 어디로 대로 들어가면 됩니까? 내가 가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사무실이 오셔야죠. 어디십니까? 그래서 대면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전화로 끝까지 할 수 없잖아요. 사무실이 어디신지가 몰라가지고. 좀 이따 방송 우리 문자 앵커님이 해주세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쪽에 예약하시면 네. 되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마무리. 다른 시청자분들 한 개만 계시니까. 더요. 네. 잠깐만 하나만 아까 하던 거 마무리 한 개 할게요. 김포 네. 제가 연금을 안 하고 그냥 내두면은 네. 더 좋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연금에 가입을 하시던가 이거를 파신다 하면 어떻게 되죠? 양도세를 정말 많이 내세요. 그럼 양도 차익세를 내고서라도 그때 이걸 가지고 다시 서울 도심에 뭐 정말 뭐 어디 뭐 원하신 데를 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땅이면 아니면 뭐 외곽에 뭐 어머님 편하신 대로 산 좋고 물 좋고 뭐 전원주택지 하나 만들어서 그거 사실 수도 있고 그건 초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세금적인 부분을 반드시 한번 짚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현 시세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양도세를 얼마 내는 체크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 자 이거 지금 가셔서 세무사한테 자 이거 지금 팔면 내가 세금 얼마 내는지 확인해 보시고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시는 거고 갈아타시던가. 두 번째, 그게 아니라 간다면 그냥 저는 연금을 활용해서 평생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어머니께서 이거 하나 묻고 그냥 계속 연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종신토록.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어머니께서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흥 일지구는 가능하면 저는 매도하시고 또 새로운 것을 찾자. 그리고 마지막 아까 일부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모아타운 원하신다면 빨리 찾으셔야 된다. 그러려면 다시 1대1 상담 신청하시고 저하고 한번 꼭 한 달이 뒤에더라도 꼭 뵙고 싶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주택 잘 매수하셨지만 또 과정이 조금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고 갈아타라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모아타운에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요. 다음 투자 계획은 다시 저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2-2638-3974번 문자가 편하시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제가 좀, 오늘 어떤 궁금한 고민... 게 있어서 연락을 네, 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돈이 좀 있어서 네. 이제 이제 사람들이 뭐 한강변에 투자하면 좋다고 해서 제가 그쪽 지역을 한동안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근데 뭐 특별하게 뭐 마땅한 곳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화양동 쪽에 물건이 좋다라는 얘기 또 네. 들어서 그쪽 지역을 좀 돌아봤는데 네. 그 건대 입구에서 위쪽으로 네. 그 화양상가 뒤쪽에 햇님공원 그 근처에 신축 빌라들이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혹시 그걸 전세 끼고 샀을 때 갭투자해도 될지 괜찮을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전화 너무 연락드렸어요. 잘 주셨습니다. 네. 요새 한강변이 인기다 보니까 자양동이나 화양동 쪽 둘러보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네, 맞아요. 다세대 주택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네. 자세한 여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아,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전화 참 잘 주셨어요. 예, 시청자님처럼 매수하기 네. 전에 전화를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매수하셨으면 엄청난 후회를 하셨을 거예요. 예, 제가 그럴 뻔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네. 시청자님은 어떻게 보면 돈을 수억을 벌으신 거다. 예, 진짜입니다. 아이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발품도 많이 파시고 많이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다 그게 그건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군요. 주로 그러니까 아까 한강변 어디 보셨어요? 한강변 뭐 돌아다니신 데가? 그러니까 이쪽에 합정동하고 네. 그 상수역 그 주변하고요. 네. 망원동 그다음에 이쪽으로 조금 넘어와서 네. 그 자양 이동 쪽 좀 많이 봤어요. 다 봤네, 다. 다 보셨어요. 예, 예. 아니, 대단하십니다. 자양, 여기저기서 이동, 좀 많이 망원동, 들어서. 상수역 인근, 합정역 뭐 다 보셨는데 근데 네. 이쪽은 왜 투자 안 하셨어요? 그쪽을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네. 뭐 차 타고 다니면 제대로 못 본다 그래서 일일이 다 걸어 다니면서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아서 뭐 재개발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네네. 중간중간에 신축 빌라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 신축 빌라가 들어서면 그 노후화되는 게 뭐 저지되고 뭐 그 뭐지 기준? 그 기준을 못 맞추기 때문에 네네. 뭐 나중에 재개발하는 것도 어렵고 네네. 뭐 힘들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유. 그래서 그쪽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네. 또 잘못 투자했다가는 그 본전도 못 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예, 제대로 짚으셨네요. 예, 그래서 많이들 돌아다니셨는데 지금 네. 우리 시청자님 얘기한 대로 예, 그 기준, 시청자님이 그 머릿속의 기준이 정확하신 겁니다. 시청자님 지금 생각이 정확하신 거예요. 노후도 요건을 꼭 갖춰야 된다. 아무리 동의서를 걷고 뭐 역세권 시프트를 한다, 모아타운을 한다 하더라도 이 노후도 요건 이 기본 점수 70점을 못 얻으면요. 이 의미 없어요. 예. 아니, 그 동의서를 뭐 70%, 80% 걷어온들 뭐 합니까? 서울시 기준 점수가 돼야 되는 거고 1차적으로 구청에서 평가하고 2차적으로 서울시가 최종 판단하는데 거기에 예, 동의율이 모든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기본 5가지 요건, 노후, 동수, 연면적, 예,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이게 70점이 넘어야 돼. 전체 100점 만점에서. 그다음에 가점 15점, 마이너스 감점 15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것들이 복잡하네요.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쪽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신 거는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까 얘기하셨던 자 이제 건대 입구 쪽에 네. 오셨는데 자 여기도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자 이제 음.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자 한강변 좋다고 하니까 다 자양 사동 하고 싶어 하죠. 1, 2, 3, 4 구역 여기를 다 하고 싶은데 투자 금액이 뭐 4억에서 5억까지 달라고 그러네. 투룸 신축 빌라를 전세 끼고 사는데 4억, 5억을 달래요. 그래서 여기를 못 하니까 그 위에 상단에 건대 입구 아래쪽 하단에 보니까 여기 양꼬치 마을 밑에 쪽 예, 이쪽에 가니까 또 모아타운 한다고 그러네요. 이쪽도 네, 모아타운 하는데 여기도 투자 금액이 3억 5천이래. 투룸 신축 거기 빌라가. 비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야 무슨 투룸 빌라 하나 사는데 막 6억 7억씩 하고 청담동 빌라보다 비싼 거죠. 왜요? 여기는 나중에 여기에 아파트가 30평이 지금 40억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빌라가 막 15억, 19억 막 이러잖아요. 성수 전략지구 지금 19억씩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투룸 빌라가 지금 11억, 12억씩 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 양꼬치 마을 바로 밑에가 지금 거의 뭐 7억 이상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시청자님처럼 어떻게 한다? 여기를 포기하고 이쪽을 해야 되는데 이쪽을 포기하고 여기를 하면 딱 좋은데 여기나 아니면 여기를 하면 좋은데 여기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한다? 가격 때문에 그놈의 투자금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건대 입구 쪽에 있는 화양동, 지금 아까 햇님공원 얘기하셨는데 이쪽을 네. 하신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커다란 함정이 있어요. 여기를 하시면 안 함정이요? 되는 함정.
아, 그게 왜 뭔가요? 함정이 있느냐? 네네. 자, 금액이 1억 원 이하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일대가 모두 개발이 될 것 같으니 바로 길 네. 건너 여기가 개발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불행으로 이끄는 유혹의 말이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 리스크가 너무 많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 보시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장을 네. 제대로 하셔야 돼. 왜 선생님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얘기했던 이 조용한 주택 인근의 여기 아파트 여기 그 빌라들은 나름대로 좀 요건은 갖춘 데가 있어요. 딱 여기만 그래 여기만.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다. 왜? 아니다는 얘기는 노후도가 하나도 일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다 어떤 건물들이 있습니까? 재개발 때 있어서는 안 될 삼재 악조건이 있어요. 그 세 개가 세트로 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형 시장, 그다음에 대형 종교단체, 그다음에 대형 뭐죠? 무슨 로데오 상가 같은 이런 것들. 그 여기가 네. 여기가 뭐가 있어요? 두 가지나 다 있어요. 로데오 상가 같은 여기 다 오피스텔이고 앞에는 전부 다 예, 맞아요. 일반 상업시설들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이 뒤에 가니까 여기에 재래시장이 전통 재래시장이 여기에 이렇게 포진돼 있어요. 아니 네. 그러면 재래시장이 이렇게 포진돼 있고 시장 대형 시장이 있죠. 재래시장이 있죠. 로데오 상가 같은 것들이 막 이게 건물이라는 게 1층, 2층, 3층, 4층 있으면 뭐 1층에 뭐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 시설이 있고 이쪽에 뭐 주택이 있다면 괜찮은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온통 다 상가죠. 네. 상가의 그 권리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한다 그러면 순수하게 나가줄까요? 이 5층에 있는 상가들이 저기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로데오 상가 같은 데들은 쉽게 못 나가요. 상가가 같이 무슨 역세권 시프트를 간다 하더라도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층에 근린생활 시설 하나 있으면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 2층, 3층, 4층, 5층까지 온통 여기가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님 말씀하신 곳은 자 대형 시장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상가들 건물들이 너무 많이 뭐 4, 5층짜리가 너무 많고 딱 시청자님 찍은 여기는 일부 아주 작게 그래서 저기는 만약에 정말 설사 된다 하더라도 뭐다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근데 뭐 설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호재다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소규모라는 게 나중에 그러니까 그 개발을 하더라도 뭡니까? 나홀로 아파트 한두 동 짓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열린 맨션 같은 거 하나 짓고 끝나는 겁니다. 열린 맨션은 대치동이라든가 방배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저 설해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들을 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한 10가구가 모여서 8가구 모여서 우리 뭐 정말 외국 빌라처럼 지하 주차장 한 세대당 2개 세대씩 파고 그렇게 되면 고급 빌라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동네는 가능하지만 여기서 그게 될까요? 이거 안 돼요. 해봤자 아파트 한 동, 두 동 짓는 건데 나홀로 아파트 여기서 져서 어떻게 하겠는데요? 사업성이 없어요. 사업성이 없다고요. 나홀로 아파트 한두 동 지면서 지하 주차장 팍 팔까요? 그거 지원 못 받거든요. 주민들의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커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 전체가 지금 상가와 시장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곳에 이 한복판에 있는 조그마한 이 정말 너무 소규모의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한다? 정말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 투자 금액이 1억이라는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던가 아니면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안전한 곳에 투자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안전한 곳에 투자처를 찾으셔야지 이곳은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하신다고 한다면 아까 그 정도를 바라보고 나는 그냥 소규모 뭐 한 동짜리, 두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도 괜찮아. 그거라도 받는다면 하면 투자하십시오. 그러나 제 지인이라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말고도 투자할 곳 많습니다. 그래서 화양동에 잘못 꽂히셔서 그냥 뭔가 피를 받으셔가지고 그냥 가셔가지고 주변에서 너무 좋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네, 맞습니다. 요새 일부 여기를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양동은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잘 그래도 투자하시다 모르시겠다 그러면 네. 한번 찾아오셔서 제가 1대1 대면 상담 상세하게 해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투자하시기 전에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재개발이 늦춰지는 3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조금 더 안전한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다음 투자처에 대해서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4번, 02-2638-3974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가 편하시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그 면목역이나 그 사가정역 인근에 네. 그 모아주택 그쪽으로 좀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면목동과 사가정 쪽에 모아주택 관심이 있으셔서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어디를 보고 계신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면목동에 네. 그 투룸 있어요. 면목역 앞에. 네. 거기 이제 그 4년 된 빌라인데 금액은 한 4억 3천 정도 되고요. 네. 이제 전세 끼고 계보를 한 1억 8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짓는 것은 신축은 이제 그 전세 끼고 한 1억 5천 정도 투자하면 된다는데 과연 여기를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네, 투자해봐도 될지 바로 전문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전화 정말 네. 잘 주셨네요.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매수하시기 전에 전화 주셔서 제가 굉장히 힘이 나네요. 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또 샀다 그러면 제 마음이 좀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예, 네. 앞전에 계신 분 화양동 투자하겠다. 안 하시길 천만 다행이셨고 지금 투자하시는 것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진지하게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저는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네. 지금 말씀을 참 잘해주셨는데, 자, 네. 4년 된 빌라, 뭐 신축이나 다름없죠. 1억 8천 주고 지금 이쪽에 모아타운 진행한다고 하니까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또 신축 빌라, 아마 또 신축이니까 전세금이 좀 세겠죠. 그러니까 한 1억 5천 정도 그 전세 끼고 갭 투자를 1억 5천 정도 하고 하는 게 맞을까라는 지금 질문을 두 가지 주셨는데, 저는 둘 다 지금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면목동, 면목 본동이라든가 여기 면목 5동까지 이 일대가 정말 그냥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냥 활날 타고 있어요. 왜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달에 1월 15일 날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발표를 하면서 시범지구로 번동과 이 면목동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제 한창 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모두 다 되면서 나머지 뭐 면목 5동 사가정역 인근 뭐 전부 다 지금 다 온 지역이 전부 다 이쪽은 정말 정말 불바다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표현 쓰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나방 같은 분들이 많이 뛰어들었어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7, 8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게 5천만 원권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예, 5천이면 투자 가능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3배가 오르는 거죠, 3배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따져봐야 된다? 가성비 따져보셔야죠. 야, 내가 5천이면 전 지금 당장 전 투자를 합니다. 예, 서울 시내에서 면목동처럼 여기 지금 지하철 가깝고 얼마나 좋습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한강변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1억 5천이다. 아까 저기 1억 투자로 아까 화양동 투자하신다 그랬는데 그건 절대 하면 안 되죠. 예, 요건을 못 갖춘 곳이고 재개발되기 힘든 곳이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만 옆으로 좀 눈을 돌리면 옆으로 눈을 돌리면 1억 5천, 1억 8천 가지고 투자할 때가 무지 많습니다. 제 얘기를 왜 드리느냐. 자, 이 금액이 투자금, 갭 투자금이 5천만 원이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투자하라. 그러나 이게 1억 5천, 1억 8천이면 여기 말고도 할 때 너무 많다. 예, 가성비 좋은 곳 너무 많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옆에 있는 뭐 사가정 센트럴 아파트, 아이파크가 제일 신축 아파트예요. 이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냐는 거죠. 가격이 곧 그 지역을 나타내는 대표성인 겁니다. 재개발을 그렇죠. 투자할 때는 그 주변의 아파트 값이 결국은 내가 새로 입주권을 받고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 아파트하고 값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1억 5천, 1억 8천 갖고 내가 갭 투자를 했으면 나중에 아파트 받으면 사가정 아파트, 센트럴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가 지금 10억이래요. 8억에서 10억이래요. 그럼 난 한 12, 3억 받겠네. 새 아파트니까 12억 정도 받겠네.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네. 아니 1억 5천, 1억 8천 갖고 왜 10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려고 들어갑니까? 1억 5천, 1억 8천 가지고 예를 들면 청량리나 왕십리 가면 20억, 30억 이게 나오는 아파트가 있는데 맞아요. 네. 그렇죠? 청량리 역 앞에 롯데캐슬 65층짜리 들어오고 한양 수자인 거기 59층짜리 4동이 들어옵니다. 네. 막 네. 63빌딩 같은 게 지금 한 11개가 거기 들어오는데 거기 네. 아파트가 지금 30억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인근에 신축 입주권을 받으면 적어도 20억은 넘지 않을까요? 근데 투자 금액은 똑같다. 그러면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요? 도심에 투자할 데가 아직 있습니다.
단지 여기처럼 막 여기가 곧 모아타운이 된대. 우리도 되지 않겠어. 우리도 가. 뭐 우리는 역세권 시프트라도 할 거야. 사가정역 인근에 누구는 역세권 시프트 한다. 누구는 모아타운 한다. 누구는 또 신속통합 한다. 온통 정말 여기가 다 불바다예요. 이 불바다에서 저는 뛰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성을 갖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투자하셔야 된다. 이 금액은 현재 이성적인 가격이 아니다. 여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투자비가 치솟고 있는 거고. 투자비만 오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여기도 하도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누군가 땅을 찾고 누군가 건물을 찾을 때 매도값이 땅값과 집값과 건물값들이 계속 뛰니까 결국 투자 비용도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저는 투자하는 것은 이거는 현명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다면 차라리 아래쪽으로 내려와라. 오히려 더 도심 쪽으로 그곳이 뭐 왕십리가 되든 아니면 청량리가 되든 아까 우리 처음 시청자분이 얘기한 대로 뭐 노량진의 일부가 되든 정말 좋은 곳들에 아직도 1억 5천, 1억 8천 가고 투자할 수 있어요. 아직은. 왜 그런 좋은 곳을 놔두고 여기에서 가성비가 별로 나오지 않는 주변의 아파트 값은 곧 내 투자처의 기준이다. 향후에 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아파트의 가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 비교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 한번 인장해 보시고요. 네네. 그쪽은 아직 안 가보셨죠? 네.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도 잘 네. 모르시겠다. 그러면 1대1 상담 신청해 주세요. 그래도 네네. 그거 꼭 신청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때 와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같은 실투자금으로 조금 더 가치 있는 투자처 추천드렸으니까요. 투자처라든지 지역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준비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연달아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하도 이쪽 재개발 투자가 정말 불이 붙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유동성 자금이 어디로 갈지 모르다 보니까 이 자금이 다 모아타운으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아타운에서 내 자녀 명의로 했어요. 그 자녀가 한 명이어서 아들 이름으로 뭐 예를 들자면 두 군데를 한 거죠. 왕십리에도 하나 하고 청량리에도 하나 하고 답신리에도 했어요. 3군데를 했네요. 3군데 다 봤습니다. 원래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신속통합기획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 시프트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받을 때 5년 당첨 금지가 있어요. 5년 동안 2개 못 받습니다. 하나밖에 못 받아요. 그러나 모아타운은 다 받습니다. 3개 다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1개 살 사람이 2개 사는 거고 2개 투자할 분이 3개 투자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투자 금액이 10억, 20억인가요? 1억, 2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액 투자로서 각광을 받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투자할 때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고 재건축 아파트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4년 내에 뭔가 눈앞에 보이는 정말 눈앞에 보이고 확신이 드는 그런 투자처가 이런 모아타운은 정말 확실한 투자처이기 때문에 저는 서두르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다? 6개월 전, 1년 전의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투자 비용이 2배, 3배, 4배까지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서두르셔야 됩니다. 지금 1억 투자한 거 내년에 2억 투자로 분명히 뛰어 올라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바로 그런 거고요.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소성 가치가 높다고 한 거니까 꼭 신청하시고 지금 상담 서둘러서 저한테 신청하십시오. 제가 1대1 상담 여러분 선착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손이 타지 않은 지역들, 희소한 귀한 지역들, 그리고 또 소액으로 투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께는 좋은 상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대1 대면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02-2638-3974번 전화 주시면 참여 방법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887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천호역과 암사역 인근 모아타운 추진 중인데요. 갭 투자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요즘 강동구의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투자 가치 면에서 향후 오를 만한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암사역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도 좀 많이들 의견이 나오는 곳인데 암사역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곳입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그냥 주민들이 뭘 하자고 동의서 걷고 뭘 한다고 해서 그곳이 재개발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기준 요건을 갖춰야 된다. 노도 요건을 갖추고 기본점수 100점에 70점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암사역 인근에 뭐 2번 출구 앞이라든가 이런 쪽은요. 한마디로 뭐다?
재개발되기가 힘들어요. 예, 노도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지역을 갔었을 때 신축 빌라들이 막 우후죽순 지어지고 있다. 아까 시청자분이 어디 얘기했잖아요. 그런 데처럼 우후죽순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으면 더더욱 불안한 곳인 거죠. 현재도 노도 요건이 아슬아슬해서 모아타운 요건 57%를 갖다가 아슬아슬하게 맞추고 있는데 계속 신축들이 들어온다. 그 노도 요건은요, 신청하는 그날 전날까지 그 노도 요건을 따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쪽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암사역이라든가 천호역 인근도 되는 곳만 있어요. 천호역 바로 왼쪽 상단 그 역 바로 인근만 지금 재개발이 되는 거지 천호역 인근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실 때 어디가 옆 동네가 모아타운이 어디가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옆에가 되니까 우리도 되지 않을까. 뭐 재개발의 압력이 이쪽에 행사된다. 아니죠. 그런 압박이 백날 있은들 뭐합니까? 요건을 못 갖추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꼭 따지고 가십시오. 천호역이라고 다 되고 뭐 암사역은 더더욱 위험하다. 천호역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인근 안 되는 부분이 더 많고요. 암사역은 특히나 주변에 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곳에 투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6672번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용답 초등학교 앞 다세대 주택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투자 질문 주셨는데요. 여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여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저는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분이 얘기한 데가 여기인 것 같은데요. 이 용답역하고 지금 용답초등학교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답신역이 있고요. 더블 역세권인 거죠. 이분이 더블 역세권인데 여기에 한 복판에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있고요. 거의 십자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십자가로 뭐가 있다? 여기에 상가들이 로데오 상가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시장과 대형 그 로데오 상가 이런 것들이 이쪽에 또 역시나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가면 가장 큰 그 심각한 문제는 뭐다? 물건들이요.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그 매물들이 80개가 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가 재개발이 될 것 같으면 그 기대 심리에 의해서 또 80개가 아니라 8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포기하는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포기하니까 땅도 내놓고 건물도 내놓고 신축들을 우후죽순 막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 여러분 투자하시겠다고요? 오래 걸릴 겁니다. 악조건을 2개 이상씩 갖고 여기엔 또 대형 교회가 2군데나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단체들이 있게 되면 좀 그 재개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 그 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투자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1984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청파 3가와 청파 2가 신축 다세대 주택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2가와 3가 어디를 투자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2가와 3가는 물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 2가, 3가 이미 구역 지정될 건 다 됐고요. 3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역들이 그 설린고등학교 중학교 뒤쪽 하시면 안 되고요. 청파동 성당 인근 하시면 안 됩니다. 설린고등학교 담벼락 쪽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구역 안에 안전하게 들어간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곳이 아닌 곳은 눈을 돌리지 마셔라. 위험한 물건들만 지금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을 위해서 1:1 상담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좀 뭔가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리고 특히나 요새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지금 모아타운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아타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지금 꼭 연락 주셔야 되고요. 모아타운 공부 많이 하시고 더 늦기 전에 지금 1억 갖고 투자할 거 내년 되면 2억 갖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소액 갖고 있으신 분들 지금 투자하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의 현금이 사라지는 겁니다. 현금의 가치가 오늘 1억이 내년에는 5천만 원 되는 겁니다. 오늘 1억 투자할 거 내년에 2억 투자하시지 마시고 지금 투자처 발굴하시고 지금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요? 바로 이런 어려운 인플레이션 때는 어디다? 실물자산, 안전자산, 인기자산에 여러분 돈을 투자를 하셔야지 은행에 넣어놓거나 뭐 다른 곳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거고 성공 투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시대 가장 투자처로서 모든 사람이 달려드는 곳 왜 그런지 공부하시고 오셔서 투자 전략을 저하고 함께 같이 짜도록 하시자고요. 지금 연락 주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투자 상담 문의하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4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대면 상담 참여 방법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